네,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서대문입니다. 11월 마지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YFM 91.3MHz 주민서대문의 황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승현입니다. 네, 날씨가 또 뭐 이렇게 또 겨울이 이제 12월이 가까워 오니까 겨울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겨울 날씨는 겨울 날씨 다 와야죠. 아, 그렇긴 하죠. 이게 우리 겨울에 비 오니까 더 피곤하더라고요. 약간 네. 올해는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릴 수도 있다는 진짜 예측이 있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면 뭐 그 다음에 여름에 뭐 하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아요? 뭐 풍년 어쩌죠 뭐 이런 건 있긴 있죠. 그렇죠. 네. 눈이 많이 오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서대문은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고개가 많잖아요. 언덕이 네. 많고. 그래서 사실은 눈이 많이 오면은 불편해. 이동되는요. 그렇죠. 그 뭐 이제 이렇게 그 눈 치우고 하는데도 사실상 우리 약간 산골 느낌이잖아요. 산이 많다 보니까 경사지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열선을 까는 곳도 있고 염수 살포 뭐 이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제 눈 오면은 사실 비 올 때도 걱정이지만 눈 올 때가 좀 더 걱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눈 오는 게 더 이상 낭만이 아니고 좋아 막 즐거워 이런 게 더 이상 안 되는 거 봐서는 언제 낭만이 아니 왜 없었어? 있잖아. 아주 어렸을 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 첫눈 봤잖아요, 같이. 그렇긴 했네요. 회필이면 둘이서 있을 때. 네, 황두영 작가가 이게 관두고 나서는 둘이서 이게 그 내용이 1부, 2부로 나눠서 조금 이야기를 좀 깊고 진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1부, 2부 공이 예산입니다. 예산. 네. 2024년도 예산 뭐 등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어쨌든 나라 살림 혹은 뭐 서울시청 살림 혹은 구청 살림인 건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또 구체적으로 아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요 이게.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 어쨌든 뭐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다행히도 저희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게 많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국회도 약간 뭐 예결특위 같은 걸 만들었고 서울시 의회도 지금 뭐 예산 전국 들어갔고 구청도 지금 정례위하면서 이제 뭐 예결특위 만들었는데 이 관계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딱 생각하기에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서울 나라 예산이 좀 이렇게 정해져야 그 중에서 서울시는 얼마 뭐 약간 이렇게 뭐 바운더리 정해주고 그 중에서 서울시가 좀 정해져야 서울시가에서 또 구청 예산은 얼마 약간 이렇게 가야 되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서울시에서 뭐 구청 관계는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나라 전체 예산 살림살이가 좀 정해져야 뭐 서울시나 뭐 우리 서대문구청 이렇게 좀 살림이 정해지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런가요, 실제로?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정리되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회 예산이 다 정해진 다음에 서울시 예산 정해지고 뭐 구 예산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되면 거의 1년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루틴한 거잖아요. 사실상 굉장히 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정한 부분은 루틴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 될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수가 어떻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번에 돈을 얼마큼 써야겠다. 네.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거고 네. 뭐 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가 걷는 이제 재원 세금이 어느 정도일 거니까 그게 된다. 그다음에 정부는 보통 이제 매칭해서 오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구청은 아니 시가 정부하고 사업 관계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시하고 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바로 구로 오는 돈도 어느 정도 이제 재원의 예상치가 가능한 거죠. 그 예상 범위 내에서 서로 각자가 이제 예산을 짜고 각각 국회의회에서 그걸 심의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나 뭐 서대문구청, 서울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많이 돈을 벌잖아요. 이게 번다고 하면 그렇게 했는데 수입이 많죠. 세금이 많이 거치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예산을 짜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고향이 어디더라 갑자기? 제 전남 강진 이런 데는 세수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 그런 데는 막 자체적으로 예산을 막 짜기가 조금 소극적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신문들을 보면은
우리 구청장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서 예. 우리 예산 좀 이렇게 배려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건 잘 안 해요. 안 하지. 근데 우리 시골 강진에 있는 군수는 예결위원장을 만나러 올라와서 왜 그건 왜? 아니 이제 말한 것처럼 제가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자체 재원이 이런 게 이제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이제 지방 소멸 뭐 좀 위험 지역에는 좀 더 재원을 써달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요 예산철에는 이 지방에 있는 군수나 시장님들이 국회를 많이 방문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유가 있긴 있군요. 그래서 그럼요. 약간 서울이나 뭐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거치는 세금이 많으니까 그냥 우리 거치는 돈 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약간 적극적으로 그냥 예산 추계하고 예산 짜고 이게 가능하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SOC가 네. 서울은 거의 다 이제 완비돼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지하철 지하철 정도. 네. 근데 거기는 여전히 뭐 철도를 놓니 도로를 확장하니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 돈을 이제 자체 재원으로 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간 또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국가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국회, 서울시, 구 이렇게 연결은 돼 있지만 네. 또 이게 해결돼야지 여기가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그런 거죠. 개념은 아니다. 일단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또 예상치가 안 되면은 추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또 조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이 그래서 필요한 거군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그게 정리하는 추경도 있어요. 정리한 추경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해 보지가 않아서 그건 잘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1차 추경, 2차 추경 정도로 끝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12월 달쯤에 또 추경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재원이 이제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을 이걸 이제 맞추기 위해서 약간 결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뭐 느낌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12월 달에 추경을 해가지고 뭔가 맞추는 거 정도 되면은 되게 문제가 있는 예측하거나 예산을 짜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외부 재원이 네. 더 많이 이제 예산보다 들어오니까 그런 걸 이제 처리하는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건 약간 어쩔 수 없이 약간 뭐 이렇게 자체적인 예산이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좀 낮거나 이럴 때 생기는 뭐 어쩔 수 없는 문제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뭐 이제 세출 세입과 세출을 이제 맞추는 과정에서 뭐 필요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 언론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상임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 뭐 어디서 뭐 예산을 줄였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달려 있잖아요. 막 프랭카드 막 뭐 그 민주당이 뭐 삭감만 무슨 예산 국민의힘에서 살리겠습니다. 뭐 이런 플랜카드 걸려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걸리는 게 맞는 겁니까 그게? 이제 하겠다는 의지니까. 예를 들면 지금 R&D 예산 같은 경우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네. 확 줄였잖아요. 네네. 그건 정부에서 낸 거고 지금 국민의힘이 플랜카드를 건 게 민주당에서 뭐 한 청년 예산을 되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현수막은 못 봐서 보고 있으면은. 근데 민주당이 집행부가 아닌데 민주당이 뭘 어떻게? 상임위에서 날린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삭감하겠다고 했던 예산 그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임위에서도 지금 청년 예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대부분 다 깎아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이걸 왜 다 깎냐 지금 이게 그건데. 지금 플랜카드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민주당 플랜카드를 잘못 지금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그 실제로 그래서 워딩이 민주당에서 뭐 삭감한 무슨 예산 몇백억 국민의힘이 살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길래 뭐지? 막 이렇게 해서 지금 궁금해서 이제 물어본 거고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금 요즘에는 뭐 보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서 뭘 삭감했다. 주로 이제 상임위 삭감인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상임위 삭감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상임위에서는 해당 이제 뭐 부처나 부서나 이런 곳에 대한 이제 예산을 먼저 검토를 하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예결특위에서 조정을 다 하지만 지금 서대문을 국회의원인 김영호 의원하고 서대문 갑에 도전하려고 하는 이수진 의원 둘 다 예결특위 위원이죠. 네네. 근데 이제 보면은 예결특위에서 사실상 조정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더라도 예결특위에서 조정을 할 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결특위에서 소위 말하는 개수 조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다 예결특위지만 그래도 상임위를 이제 존중을 해주는 게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분야에 본인들이 전문적으로 그 부처의 업무를 파악하고 예산을 파고드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 예산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거나 아니면 사업 설명을 들어도 좀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제 삭감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나중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현수막을 걸었다고 한다면은 뭐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감을 했다. 우리가 예결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민주당과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살리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 거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어쨌든 상임위가 생각보다 힘은 없더라고요. 이게. 그러긴 한데 이제 또 보시면은 상임위에서 그 예결특위를 들어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상임위에서 본인이 그걸 깎았어요. 그다음에 예결특위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냥 100% 깎인다고 봐야죠. 그렇지.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우리 공동체 라디오 쪽 예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동관 체제 말고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방통위하고 얘기해서 뭐 예산은 뭐 한 뭐 몇 억 이상으로 올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임위까지 통과됐거든요. 예결특위에서 꼭 깎여가지고 그냥 도로 제자리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거나 상임위에서 증액됐다는 게 그렇게 뭐 썩 되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이렇게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물론 기사를 써야 되니까 기자들은 그렇긴 한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거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마치 막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막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상임위가 사실은 의회에서 꽂힌 상임위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상임위에서 이렇게 논의를 했다고 하면은 예결특위에서도 그걸 막 올린다거나 하는 게 부담은 돼요.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본 사람들이 이건 문제다고 했는데 근데 이걸 예결위에서 그냥 다시 살린다. 예를 들면 당론으로 다시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어렵죠. 일단 어쨌든 뭐 그 관계는 그런 게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증액과 관련된 그거 있잖아요. 보통 이게 예산을 과연 구의회나 서울시의회 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증액을 할 수 있는가? 보통은 그냥 알기로는 국회의원은 증액권도 있고 감액권도 있고 지방자치의원은 증액은 못 시키고 감액만 시킬 수 있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하죠. 국회의원에게도 증액권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요?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은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는 증액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개수 조정은 가능한데 총 파일을 늘릴 수는 없다. 뭐 그런 뜻인 거고요. 그것도 참 애매한데 개수 조정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감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개수 조정 할 게 없죠. 그렇죠. 다 날리는 건데. 날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실제로 사실은 그게 감만 할 수 있다면 정부에서 낸 세금 모든 것들이 다 깎이는 거잖아요. 결국 깎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논리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뭐 우리가 쪽지 예산이라고 하고 요즘에 SNS 예산이라고도 하는데. 쪽지 예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SNS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문자나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뭐 페이스북에 자 이거 해줘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예산 혹은 본인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의 예산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너무 과하면은 사실상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한 자기 뭐 범주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학원이 있는데 그 쪽지예산이 굉장히 유명해진 게 MB 때 이상득이 쪽지예산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쪽지예산이 굉장히 유명해졌었죠. 쪽지예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쪽지예산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게 그 안 좋은 이미지다 보니까 그런 표현은 잘 쓰진 않는데 얼마 전에 뭐 언론에서는 김기현의 쪽지예산, 이재명의 쪽지예산 뭐 이렇게까지 나오긴 하던데 그런 거는 이제 사실상 중요한 것보다 어쨌든 국회에서도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있어요. 증액은 가능하다. 네네. 그리고 지방의회에도 증액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어떤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딱 그런 이제 범주가 정해져 있단 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당 예를 들면 뭐 15억까지. 그게 들은 것 같아. 저도 뭐 그 구의회, 모 구의회는 뭐 의원당 5천만 원까지는 뭐 알아서 갖고 오세요. 뭐 이렇게 사업을 아예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문제다. 그런 깜깜 예산이 어딨냐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이 예산 심의도 하고 하는데 뭐 그런 권한도 없으면 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는 또 이제 반론도 있긴 있어요. 약간 뭐 이게 양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산들이 눈에 뻔히 보이게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짜온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공공의 이걸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공공을 위한 뭐 이런 예산 마련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집행부가 아무리 뭐 말해도 듣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해도. 그럴 때는 이제 의회를 통해서 이제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이게 좋냐 나쁘냐는 여전히 좀 이렇게 감론을박이 있는. 서정구청도 약간의 뭐 자의성을 가진 뭐 이렇게 구청 구의원들에게 약간 자의적인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뭐 알게 모르게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아까 5천만 원 뭐 네. 이렇게 있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할 때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영악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네. 이거를 이제 그 뭐 학술적으로는 뭐 사전 예산제 뭐 이렇게 도입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8월쯤 되면은 네. 각 부서에서 우리 1년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 올려요. 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이제 스크린하고 이 부분은 과하다라고 해서 다시 내리죠. 그럼 네. 거기서 다시 검토해서 이건 진짜 필요하다 하거나 아니면 기획예산과 말대로 이 정도에 정리한다거나 네. 이런 과정이 있는데 차라리 그때 제안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 구청에다가.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네. 자, 왜냐하면 거기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불광천에 무슨 다리를 놓자. 그거면 뭐 몇십억 정도 될 것 같은. 우선은 이제 그렇게 이제 했을 때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정도의 사업비가 나온다. 예를 들면 뭐 3억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3억은 우리가 부담스러우니까 못한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회 매칭이 좀 된다면 모를까? 그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의회하고 또 이제 또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부서에 미리 이 제안을 해놓으면은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 이만큼 드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부담되니 어떻게 해달라.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로 오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녹아 들어가면은 오케이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최종 와가지고 뭐 개수 조정을 할 때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러면 구의원들이나 뭐 이렇게가 역할이 어떤 건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어쨌든 의회라고 하고 특히 정치라고 하는 거는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문제들에 있어가지고 뭐 가장 최선의 방식이 뭐냐를 뭐 찾는 거고 결과가 꼭 최선의 방식이냐는 또 이제 결과냐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이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예산의 그 과정 속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니 증액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러면 감액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증액을 한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게 안 그러면은 이게 전체 그 구청에서 냈었던 구청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제출한 예산안 자체가 감액만 가능하다면은 언제나 우리는 감액된 예산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 크게 더 불려서 와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잖아요. 예산안을. 수정을 아예 안 한대요. 진짜? 네.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것 자체는 그 내각을 불신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의원 내각제인 거예요. 의원 내각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는 않죠. 수정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 그런 예산 관련된 기능이 더 훨씬 강화돼 있죠. 그 하나 더 그러면은 뭐 뒤에서 빼가지고 그냥 궁금한 거 있는데 이제 해년마다 12월 31일이 마치 마지노선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구의회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서울시에도 그렇고 보면 이게 뭐가 잘 안 되면은 12월 31일에서 뭐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넘어가네 마네 뭐 어떻게 되네 마네 막 이거 가지고 엄청 이렇게 막 논란이 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근데 12월 31일 올해를 넘었다. 2024년도 예산을 만드는 걸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적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가 어떻게 해가지고 자동 부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뭐 4일인가 요 날짜가 될 동안 예결특위에서 합의가 안 됐다. 그럼 이제 그냥 올려버리는 거죠. 다만 이것도 원내 대표끼리 그렇지 않기로 하면은 안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다 그런 이제 자동 부의제가 있어버리니까 좀 압박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며칠 날 이걸 자동 부의해버리면은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제 그 표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거의 이제 그런 적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도 코로나였고 대부분 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여당이 더 다수당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정도까지는 되진 않았던 거고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고 국회는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다 보니까 서대문구에도 여소야대.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이제 없진 않고 다만 이제 서대문도
8대 7로 민주당이 많으니까 네.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크게 쟁점이 될 만한 게 있어야지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쟁점이 생겨버렸어 그냥. 뭐 음. 이게 우리가 지금 많이 내라 그냥 약간 예상하고 하는 거니까 생겨버렸어. 11월 31일을 넘어갔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에 준 예산이라고 하는 거죠. 준 예산? 네. 그건 그러니까 뭔가요? 고정 비용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공무원들 돈 줘야 된다거나 우리가 복지 관련된 비용이 그냥 나간다거나 하는. 그렇지. 이게 늘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뭐 수급비랄지 지원이라거나 뭐 의료 뭐 청사 관리라거나 청사 관리 월급 뭐 이런 것들. 음. 네. 그러니까 늘상적으로 나가는 비용 말고 네.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이제 준예산 체계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실상 구청장이 나는 올해 이렇게 일을 해보겠다고 낸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고정 비용만 지출이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구청장도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니까 네, 네. 구청과 의회가 뭐 어떤 이제 일종의 타협을 하죠. 협상을 하는 거. 네, 그래서 뭐 타협하고. 늦어도 뭐 1월 보통 구정 전에는 다 해결될 거니까. 그렇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일부 요점에서 이제 약간 크게 큰 그림 속에서 이제 궁금했던 거 약간 이런 거 질문했고요. 2부에서 이제 서대문 구 이외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일리가 부른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첫눈을 이 노래를 잘 모르는 분위기인데. 네,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도깨비 OST였기 때문에 도깨비를 제가 봤기 때문에 압니다. 예, 듣고 2부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